한 발짝 밖에 자유가 있다. 마이클 A. 싱어. 마이클 싱어는 1970년대 초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깊은 내면적 체험을 하게 되어 세속적인 생활을 접고 은둔하여 요가와 명상에 몰두했다. 그는 1975년에 명상 요가 센터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내적 평화의 체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마이클 싱어는 사업, 미술, 교육, 보건,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동서양 사상의 통합에 관한 책을 2권 저술했다. 진리의 탐구, 우주적 법칙에 관한 3개의 에세이, 카르마, 의지, 사랑이 그것이다. 들어가기.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해라. 그러면 낮이 가면 절로 밤이 오듯이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 될 수가 없을 테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의 1막에서 폴로니우스가 아들 라에르테스에게 하는 이 유명한 대사는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과 정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라에르테스는 깨달을 것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해지기보다는 차라리 바람을 붙드는 편이 쉬우리라는 것을. 그건 그런데 우리는 대체 어느 자아에게 진실해야 할까?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나는 그 자아에게?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고 겸연쩍어 할 때 거기 있는 그 자아에게? 우리가 우울하거나 화나 있을 때 가슴속 어두운 구석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그에게? 아니면 삶이 너무나 가뿐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찰나적 순간에 나타나는 그에게?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복잡한 것임을 깨닫는다. 라에르테스가 전통 심리학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었다. 이드는 우리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고 슈퍼에고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체계, 그리고 에고는 이 2가지 강력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젊은 라에르테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갈등하는 힘들 중에서 어느 것에 진실을 바쳐야 할까? 우리는 또다시 매사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용기를 내서 자아라는 말의 껍질을 들추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의문이 일어난다. 내 존재의 이 많은 측면들이 모두 동등하게 나의 자아인가? 아니면 이 중 하나만이 나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중 어느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그런가? 이 책에서 우리는 자아를 탐사하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나 위대한 철학자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랜 종교의 지혜로운 답을 놓고 갑론을박하거나 여론을 조사한 통계 자료에 기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한 엄청난 직접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원을 찾아갈 것이다. 이 큰 의문을 영원히 가라앉힐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평생의 하루하루와 매 순간을 바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그 전문가는 바로 당신이다. 하지만 흥분하기 전에, 혹은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한 당신의 견해를 들으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코스를 수료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당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당신의 직관적 경험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구한다. 당신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아야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것은 약간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각 장들은 당신의 자아를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떠나려는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지만 우리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기웃거릴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아주 편안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직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욕이다. 명심하라. 우리가 자아의 근원을 탐사해 갈 때 실제로 찾아가게 되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 글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일부 심오한 주제에 관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단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일 뿐이다. 초점을 되찾으면 당신은 자신을 찾을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킬 힘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혼란도 없고 더 이상 힘 없지도 않으며 더 이상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곧 시작될 깨달음의 여행에 자신을 바친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크나큰 존경심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때만 당신은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라는 이 충고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부 잠든 의식을 일깨우라. 1장 마음의 소리. 이거 참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 뭐였더라? 에이 젠장. 그녀가 저기 오고 있는데 뭐더라? 셀리? 수? 아 바로 어제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아 이거 참 난감하군.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당신은 그것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주절거리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그것이 의미가 있기나 한 것일까?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서 무슨 말이 들린단 말이야? 바로 지금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우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목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저만큼 멀찍이 물러나서 그 짓거리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한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참, 프레드에게 전화하기로 했잖아.
아우, 맞아. 이런, 내가 왜 그걸 까먹어버렸지? 난리 났겠는데? 이제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겠는걸? 당장 차를 세워서 전화를 할까? 아니야, 지금은 차를 세울 수 없어. 목소리는 양쪽의 대사를 다 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것은 계속 짓거릴 수만 있다면 어느 쪽의 대사를 읊든 상관하지 않는다. 피곤해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도 목소리는 계속 짓거린다. 내가 뭘 하고 있지? 아직 자면 안 되는데. 프레드에게 전화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아까 차에서 기억이 났었는데 전화를 안 했어. 지금 걸지 않으면... 아니야. 시간이 너무 늦었어. 지금은 안 돼. 전화 걸 생각은 왜 하고 있는 거야? 난 잠을 자야 돼. 아유, 젠장. 이젠 잠이 안 오네. 피곤한 것도 다 지나가 버렸어. 하지만 난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잠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아니, 당신은 왜 그 목소리가 쉴 틈 없이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게 설사 위안을 주는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어수선하게 어지럽혀 놓는다. 이 마음의 소리를 잠시 관찰해 볼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건 그것이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버려 두면 그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짓거려댄다.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주절거리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혼자서 말하고 자기가 듣는다면 무슨 말을 할지를 말하기도 전에 뻔히 알 텐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짓거리는 걸까? 짓거리는 것도 당신이고 듣는 것도 당신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혼자서 입씨름을 하고 있다면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 승부는 낙이나 할까? 정말 복잡한 일이다. 어디 들어보자. 아무래도 나 결혼해야겠어.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된 걸 알면서 그래? 후회할걸?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해. 웃기지 마. 넌 톰한테도 그랬어. 그와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좀 쉴만한 편안한 지점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것은 서슴없이 편을 바꾼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도 목청을 낮추는 법이 없다. 그저 관점만 얼른 바꾸고는 계속 떠들어댄다.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의 꿍꿍이는 빤히 드러난다. 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짓거려대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발견할 땐 충격을 느낀다. 그것에 입을 다물게 하려고 헛되이 소리를 질러보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곧 그것도 또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에게 지르는 소리일 뿐임을 깨닫는다. 아우, 입 다물어. 잠 좀 자자. 넌 말을 안 하면 죽냐? 이런 식으로는 조금도 그 입을 막을 수 없다. 이 끊임없는 짓거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은 거기서 물러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그저 그 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리 기계라고 생각하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라.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이다. 상냥한 말을 하든 정남이 없는 말을 하든 저속한 말을 하든 고상한 말을 하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래봤자 모두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다. 사실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어떤 것은 나이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니라고 느끼지 말라.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다. 당신은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이다. 그것이 짓거릴 때 당신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렇지 않는가? 그것에게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게 하라. 그것을 몇 번 되풀이해보라. 속으로 크게 소리쳐보라. 자신이 속에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게 들리는가? 물론 들린다.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걸 알아차리는 당신이 있다. 문제는 목소리가 안녕하고 말하는 걸 알아차리기는 쉽지만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말하는 건 목소리이고 듣는 것이 당신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목소리가 말하는 건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화분과 사진과 책. 누가 이렇게 묻는다. 이 중에 어느 게 당신이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저것들을 바라보는 자요. 당신이 내 앞에 무엇을 갖다 놓든 상관없소. 난 언제나 그걸 바라보는 자일 테니까. 알겠는가? 이것은 이런저런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그것이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자신이고 어떤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객관성을 놓쳐버린다. 당신은 목소리가 좋게 말하는 쪽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싶을 테지만 그것도 매 한 가지로 짓거리는 목소리일 뿐이다. 그것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쏙 든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당신이 마음의 소리가 아님을, 당신은 그것을 듣는 자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목소리가 말하는 온갖 것들 중에 무엇이 진짜 자신인지를 알아내려고 끙끙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이 목소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격 중에서 어느 측면이 진정한 자신인지를 밝혀내려고 애를 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어느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당신은 목소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그것은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심해야 한답시고 고민하는 것과도 같다. 변하지 않는 것은 태양은 떴다가 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해 볼 순 있겠지만 삶은 변함없이 펼쳐질 것이다. 사실 당신의 생각이 이 세상에 미치는 힘은 당신이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하다.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의 생각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빠지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헛일이다. 당신의 생각은 비를 그치게 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당신도 마음속에 끊임없는 짓거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것에 간섭하고 알려고 하는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을 놓고 버리는 마음의 온갖 소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올라온다. 즉,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그토록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당초 왜 거기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는 그것이 말할 때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예컨대 어떤 경우 마음의 소리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잘 관찰해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땐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쳐주고 싶을 때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야단을 쳐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하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것이 없을 때조차 목소리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건 이렇게 짓거린다. 어우, 저 개 좀 봐. 레브라도 종이야. 저 차 안에는 또 다른 개가 있다. 저놈은 옛날 우리 개 섀도우를 닮았어. 우와, 올즈모빌도 있네. 알래스카산 표지를 달고 있어. 저건 이 근방에는 흔치 않은 건데. 그것은 사실 당신에게 세상을 중계방송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신은 이미 눈으로 훤히 보고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그걸 새삼스럽게 되뇌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것을 아주 잘 따져봐야 한다. 당신은 한번 흘낏 보는 것만으로도 사물의 세세한 내용을 그대로 파악한다. 나무를 본다면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가지들과 이파리들, 꽃봉오리들을 다 본다. 그렇다면 이미 본 것을 왜 말로 표현해야 하는가 말이다. 저 말채나무를 좀 봐. 푸른 이파리 위에 핀 흰 꽃이 너무 아름다워. 꽃이 참 많이 피었다. 정말 만발했네. 이것을 관찰해보면 당신은 마음이 이렇게 해설해주는 덕분에 주변 세상에 대해 더 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건 마치 자동차 뒷좌석에 느긋하게 기대 앉아서 드라이빙을 나가는 것처럼 당신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나무는 더 이상 당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계의 어떤 나무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보고 판단하고 이름 붙인 나무다.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에 대한 처음의 직접 경험을 당신 생각의 세계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거기서 그것은 당신의 가치 체계나 과거 경험을 이루고 있는 다른 생각들과 어우러진다. 외부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마음속 세계에 대한 당신의 상호작용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 당신이 그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든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목소리로 표현된다.
당신은 마음의 놀이터에 죽치고 앉아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주물럭거리는 일에 매우 익숙하다. 이 내면의 세계는 당신이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환경이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발맞추어 행진한다. 목소리가 외부 세계를 당신에게 해설해 줄 때 그 생각들은 이제 당신의 다른 모든 생각과 뒤섞여서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에 물을 들인다. 결국 당신이 경험하는 건 여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짜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해석에 따른 당신만의 세계인 것이다. 외부 세계의 경험에 대한 이 마음의 조작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예컨대 한순간에 당신이 보는 것은 무수히 많지만 목소리는 그중 단지 몇 가지만을 중개한다. 마음속에서 거론되는 것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이다. 이 미묘한 사전 처리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현실 경험이 마음에 잘 맞아떨어지게끔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당신의 의식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매우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끊임없이 버리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겨울에 외출했다가 추위에 몸이 떨리면 목소리가 말한다. 어우, 추워!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춥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목소리는 왜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 속에다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어도 마음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거리는 것이다.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꾸진 못해도 그걸 마음속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몸이 추위를 느낄 때 기온을 바꿔놓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마음이 추워라고 말하면 집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다독거릴 수는 있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생각의 세계에는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외부 세계를 내부에다 재창조한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그만두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대한 해설을 중단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걸 관찰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문이 더 활짝 열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다 마음은 당신을 돕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현재의 경험을 처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과거에 대한 견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맞아떨어지도록 조작해준다. 이 모든 것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만사가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장 불안에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은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마음으로써 그 현실을 순하게 길들여야만 한다. 마음은 당신이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끝없이 짓거린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보호장치,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바인 한은 당신은 삶을 그저 사는 대신 마음을 시켜서 삶의 충격으로부터 당신을 늘 경호하게 할 것이다. 세상은 당신이나 당신의 생각과는
사뭇 무관하게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펼쳐내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당신이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사실 당신은 세상을 지킨다는 핑계 하에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질 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불안해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일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속에서 찌꺼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이것이 탈출로이다. 당신이 늘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그는 언제나 말이 없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찌꺼리는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환상적인 내면의 여행을 향한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다.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근심과 혼란과 온갖 신경증의 근원이었던 그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영적 각성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목소리를 지켜보는 그를 알면 당신은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